다 했어요, 이제. 그래프 했고, 정의했고. 그럼 정의에 관련된 문제 조금 더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치만 풀면 됩니다. 어떤 점의 자치들이 포물선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특징적으로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럼 5-2번 29페이지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5-2번 y제곱은 12x 잠 깨라고. 5-2번입니다. 초점 F를 지르는 직선 L과 곧다 밑줄 치면 됩니다. 초점에 F가 있을 거고 초점의 좌표가 얼마죠? 그렇지. 나누기 4 하면 되니까 3,0 되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3. 요걸 무조건 해놓고 출발하면 돼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싹 그립니다. A라고 하고 B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길이비가 몇 대 몇이래요? 4대 1이래요. 아까는 2대 1이었잖아요. 4대 1로만 바꾼 거지. 그럼 얘를 K라고 쓰고 K라고 쓰면 아까랑 똑같죠? P가 얼마? 3. 그러니까 4K분의 1 더하기 K분의 1은 3분의 1. 이건 통분이 좀 그지 같네요. 여기만 4 쓰고 4 쓰자. 그럼 4K분의 얼마지? 5. 3, 15. 4K가 15. K는 그렇죠. 4분의 15. 자, 여기까지 구해놓고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뭔지를 봐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얘기죠.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Y가 12가 된대. 직선의 방정식을 찾은 다음에 상수를 12로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뭐만 찾으면 돼? A, B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되죠. A의 좌표가 쉽다. 이 4분의 15니까. 요 길이가 그럼 얼마지? 그럼 A의 X좌표는 15에서 3을 빼면 되죠. 그럼 12, 제곱이다. 12네요. 요따가 12를 탁 대입해주면 12의 제곱이니까 Y도 12 맞죠? 그럼 끝났어요. 기울기 얼마? X의 증가량 9분의 12. 맞아요? 3분의 4. 그럼 Y는 3분의 4 곱하기 어떤 점을 쓸래요? 초점이 낮죠. 그럼 X-3이 끝입니다. 대각선으로 3을 곱하면 이게 10이네요. 그죠? 그럼 넘기자. 4 곱하기 X 빼기 3Y가 12가 되겠네. A, B입니다. 그럼 제곱해서 더하면 25가 답이네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요거하고 넘어가면 심심하거든. 이 문제의 두 번째 풀이 요걸 써놓으세요. 노트에다가 딱 써놓으세요. 요까지만 가르쳐주고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 90% 아니 95%의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한 5% 정도가 이거 갖고 풀면 계산이 열나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꼭 사관학교 쪽에서 그런 문제를 냅니다. 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구하는 게 뭐야? 직선의 방정식이죠. 근데 지금 한 점 3,0을 줬지. 맞죠? 그럼 결국 구하는 게 뭐야?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뜻이죠. 맞죠?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쓰느냐? 내가 구하는 걸 M이라고 찍는 거야. 구하고 싶은 걸 M이라고 찍어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 곱하기 X 빼기 3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이차 함수랑 직선이 만났을 때의 관계를 써먹어요. 포물선이랑 직선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요점 A하고 요점 B라고 했을 때 이놈의 X좌표를 알파. 왜 X좌표를 미지수로 찍을까? 좋은 질문. X좌표가 정의 안에 들어있으니까. X좌표하고 P하고 더하면 초점까지 거리니까. 만약에 이게 X제곱은 4PY였으면 Y좌표를 미지수로 찍으면 돼요. 그래서 A의 X좌표를 알파라고 찍어. 그럼 B의 X좌표를 뭐라고 찍을까? 베타라고 찍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되느냐? y제곱은 12x와 y는 mx 마이너스 3 두 개를 같다고 놓고 연립한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베타죠.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니까 요 놈을 딱 콕 집어쳐 넣어요. 그럼 m제곱 x 빼기 3의 제곱은 12x야. 의 두 근이 교점의 x좌표들이다. 그런 다음에 뭘 쓰면 돼?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면 된다. 기울기를 미지수로 찍어놓고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야.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라. 언제 이걸 씁니까? 조건이 조금 부족해 보일 때, 도형의 성질로 만들기가 조금 애매할 때, 그때는 아예 다르게 대수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 그러면 m제곱에 x제곱이고 1창의 계수가 마이너스 6m제곱 빼기 10입니다. 다시 봐요. 마이너스 6m제곱 x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죠. 뭘로 묶을 수 있을까요? 6으로만 묶어봐요. 이렇게 됩니까? 상수는 뭐게요? 9m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m제곱분의 6 곱하기 m제곱 플러스 2 두 근의 곱은 9네요. 맞죠? 됩니까? 이걸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조건을 뭐 안 써먹었지? 4대 1이라는 조건을 안 써먹었죠. 4대 1이라는 조건을 안 써먹었지. 그럼 보자. 자, 2분을 내가 알파라고 찍었어. 그럼 요 길이는 알파 더하기 3이죠. 요걸 x좌표를 베타라고 찍었죠. 그럼 요 길이는 뭔데요? 베타 더하기 3이죠. 그럼 얘랑 얘가 몇 대 몇? 4대 1이다. 왜냐면 지금 이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미지수가 하나, 둘, 3,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 4대 1의 성질을 쓰면 알파 플러스 3대 베타 플러스 3이 4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곱하면 4 베타 플러스 12는 알파 더하기 3이죠. 그럼 얘랑 얘를 가지고 연립하면 알파 베타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숫자가 되지. 그럼 그때 m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왜 여기까지만 설명했냐면 이 식이 좀 더럽죠. 막 연립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게 편한데 어떤 문제는 이게 훨씬 더 계산도 깔끔하고 아름다운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아요. 얘가 거의 95% 정도, 이건 한 5% 정도. 그러니까 일단 이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데 식이 복잡하거나 잘 안 풀려. 그럼 아예 다르게 요걸 생각해보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앞으로 돌아갑시다. 24페이지. 이제 자치의 방정식입니다. 자, 갑시다. 자치입니다. 자치. 고1 때 보면 점과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서 자치의 방정식이 나오죠. 그 문제풀이의 흐름 그대로 따라갈 건데 일단 지금 하는 거는
무조건 포물선이 되는 점들의 자치가 몇 개씩 있어요. 그걸 기억하자 이겁니다. 기억하자. 자, 일단 연습. 혹시나 해서 첫 번째, 두 원이 내접한다. 이런 말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요? 중심거리가 반지름의 뭐지? 차랑 같죠? 표정이 안 좋은데? 자, 보세요.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아, 오늘 좀 안 되네요. 네, 좀 변태거든요. 그래서 원을 기가 막히게 잘 그리는데 오늘 좀 그게 안 되네. 웃으라고 한 얘기야. 하하하하하. 설마 변태겠니 얘들아? 자, 요렇게 연결합니다. 접한단 말이 나오면 중심 두 개랑 접점 세 개는 무조건 같은 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요거란 말이야. 얘를 D라고 하면 이 길이 전체가 큰 원의 반지름, 요 길이가 작은 원의 반지름이죠. 그래서 중심 거리가 반지름의 차가 돼요. 그래서 내접이라는 단어를 보면 무조건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즉, 두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고 중심의 좌표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두 점 사이의 거리, 반지름의 차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왜 접이라고 주면 바깥에서 접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중심 찍어주고 연결시켜주면 접점이 항상 여기 있어요. 이게 평면 벡터, 이 다음 단원이 평면 벡터인데 거기서도 나옵니다. 그럼 중심 사이의 거리는 D고 반지름에 이번에는 뭐가 돼요? 합이 되죠. 그래서 왜 접한다 그러면 중심 거리가 반지름의 합이 됩니다. 됐죠? 그럼 세 번째, 원이 X축에 접해요. 원의 중심을 3,5라고 합시다. 그럼 X축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요? 반지름이 얼마? Y좌표 5랑 같다. 그렇게 가는 거야. 니네 잘하는 것 같으니까 두 개를 섞어봐요. 그럼 큰 원이 하나 있어요. 작은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또 작은 원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큰 원을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중심을 여기 5원, 1번 중심, 2번 중심 O2, 3번 중심 O3, 반지름은 R1, R2, R3 합시다. 작은 거 두 개는 외접하고 큰 거랑은 둘 다 내접합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일단 무조건 중심 세 개를 연결하는 거야. 접한단 말이 나오면 중심을 무조건 연결한다. 그럼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요 길이가 뭐야? 외접이지. 반지름의 합. 병신 2번, 3번. 나한테 쓰는 말이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병신이 욕이 아니에요. 진짜로. 경상도 사투리다. 오늘 집에 가고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나는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저기 통영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병신이라고 써도 돼요. 욕이 아니다. 사투리다. 자, 이건 뭐죠? R1-R2. 사전에 특이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얘는 뭐죠? R1-R3죠. 그럼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R1이 돼요. R2가 죽고 R3가 죽어서. 그래서 요놈의 둘레의 길이가 큰 원의 지름이 됩니다. 요것도 기억을 해놓으세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삼각함수에서 볼 거고 뒤에 수열에서 볼 거고. 그래서 1학년 때 배운 도형들이 하나씩 이렇게 중간중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고1 때 배운 그 도형의 방정식 있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복습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개념뿐만 아니라 문제까지 싹 다 풀 수 있으면 좋다.
근데 그게 안 돼. 시간이 부족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나올 때마다 내가 정리를 해줄 거니까 요거는 노트를 하나 따로 만드세요. 어떤 수업을 듣든 간에 도형에 대해서 성질이 나오면 그 노트에다 다 정리를 해놓고 항상 그걸 들고 다니면서 복습을 계속 하십시오. 자, 가봅시다. 예제 3번입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해. 어떻게 보면 1학년 교과과정을 보면 두 원의 위치관계는 교과과정을 상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냥 원이 직선에 접한다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니 거의. 근데 기하 가서는 이걸 그냥 그대로 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자, A라는 점이 0, 3이래요. X축에 접한대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점 P가 X, Y일 때 점 P는 뭐냐면 두 번째 주제 앞에 원의 중심입니다. 점 P가 나타내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랬어요. 역시 두 가지로 풉니다. 첫 번째는 자치의 방정식의 느낌, 두 번째는 이게 포물선인지를 알고 모양을 맞추는 거야. 왜 포물선이게요? 한 점 직선. 한 점 직선이 나오면 포물선이다. 거리가 같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모양을 맞출 때는 X축이죠. 그럼 식이 Y는 0이란 말이야. 0, 3이가 A인데 그게 그럼 뭐가 될까? 초점이 되겠지. 그럼 아까 우리 했던 겁니다. 여기서 수직으로 선을 내려서 0,0이죠. 그럼 얘는. 그럼 가운데 중점이 0,2분의 3이네. 이게 꼭지점이야. 그럼 포물선은 이렇게 되겠네요. X가 제곱이야, Y가 제곱이야. X가 제곱이죠. 그래서 X 깔고 제곱 쓰고 4 곱하기 네모 쓰고 Y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중심이 0,2분의 3이니까 빼기 0이고 2분의 3을 쓰면 돼요. P 값이 2분의 3이죠. 2분의 3을 쓰면 된다. 이게 답인 거예요. 점들이 아주 쉬우니까. 근데 이걸 자치로 풀려면 점 P를 뭐라고 찍으면 돼? X, Y로 쓰면 되지. 그런 다음에 거리 X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루트는 제곱할 거니까 쓰지 말자. 요 거리, 아니야. 요거죠, 요거. 미안해. 순간 당황했어요. X축까지 거리는 무슨 좌표? Y좌표. 그럼 Y제곱 되겠네요. Y제곱이 죽어요. X제곱이고요. 넘기자. 마이너스 6X니까 6X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 Y. 미쳤나봐요. 이게 6이죠. 정리하면 이게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개념 넓히기 3-3은 풀지 마세요. 지금 풀지 마시고 2차 곡선이 끝나고 나면 내가 끝나고 나면 그때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숫자 바꾸기랑 표현 바꾸기랑 개념 넓히기 중에 안 푼 문제들 있죠. 그건 다 숙제입니다. 자, 3-1에 2번 갑니다. 별 치세요. 그리고 이 자치는 내신에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한 문제는 무조건 냅니다. 포물선, 타원, 쌍곡선 셋 중에 하나의 자치의 방정식 문제는 꼭 하나는 나온다. 그래서 내신 기간 전에 자치를 싹 다 정리해놓고 이건 포물선이야, 이건 타원이야, 이건 쌍곡선이야 하고 외우고 들어가면 편해요. 평소에는 굳이 따로 외울 필요 없고. 자, 원이 하나 있어. 거기에 외접한답니다.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얼마게? 2,1이야. 반지름은 2죠. 여기에 외접한대요. 그 다음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2분이 2니까 마이너스 2는 왼쪽으로 가야 되죠. 요렇게 x는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여기에 접하고 여기에 외접한대요. 아무거나 하나만 그려봐. 요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중심이 P입니다. 중심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이랬으니까 그럼 얘를 x, y라고 쓰면 관계식을 찾아야 돼. 어떻게 찾을까? 외접이니까 뭘 써먹어야 돼? 중심거리가 반지름의 합.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요 놈은 반지름이 얼마게요? 이게 반지름이죠. 그죠? 아, 근데 절대값을 안 붙여도 되죠. 왜냐면 얘랑 접하고 이거에 왜 접하는데 원이 바깥쪽에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원의 중심은 무조건 마이너스 2의 오른쪽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x에서 마이너스 2를 뺀 x 플러스 2가 반지름이에요. 따라서 중심 사이의 거리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1의 제곱의 루트가 되고 그게 뭐랑 같다고? 반지름의 합 x 더하기 2랑 2를 더한 거 x 플러스 4가 된다. 이걸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외접 조건만 알고 있으면 그냥 식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럼 루트 벗기고 제곱하자. x제곱 죽죠. 그럼 여기 y 빼기 1의 제곱은 그냥 남기고 여기 1차항의 개수가 8x가 되죠. 얘는 마이너스 4x니까 넘어가면 12x야. 상수 찾아요. 이 새끼 제곱하면 16이고요. 요거 제곱하면 4지. 넘어가면 빼기 4니까 더하기 10이죠. 그러면 플러스 1 이렇게 묶어주면 된다. 됐나요? 이렇게 됐다. 저건 그냥 식을 세우면 되는 거잖니. 그래서 저렇게 안 풀고 봐봐. 지금 몇몇 학생들의 표정이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걸 들으시면 되고 난 저게 최선인데? 그러면 저것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보세요. 원이 있단다. 직선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죠. 여기 중심이 얼마라고요? 2,1이에요. 여기 중심을 모르니까 P라고 찍었지.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죠? 요거 반지름 2죠.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해봐. 그럼 R 플러스 2란 말이야. 이게 항상. 그럼 요 분이 한 점이지. 아, 그럼 이게 초점이겠네. 맞아? 그럼 나는 뭐만 찾으면 될까? 그렇죠. 준선만 찾으면 되죠. 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얘는 R 더하기 2야. 근데 요 길이가 얼마게요? R. 얼마만큼 더 가면 돼? 그렇지. 이게 무슨 축? Y축. 맞나? 병신 아닌데? X는 얼마? 그럼 준선은 X는 마이너스 4네. 얘가 초점이고 얘가 준선이라고. 따라서 샤크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1이죠. 둘의 가운데점 2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1이네. 이게 꼭지점. 누가 제곱이야? 이게 준선이니까 y제곱은 4px 꼴이죠. 제곱에 y 쓰고 빼기 1 써. 4 곱하기 p 비워놓고 x 빼기 플러스 1 p 얼마? 3 12x 더하기 1 똑같은 답이 나온다. 되나요? 그럼 3-2는 숙제로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이건 내접이니까
반지름의 차를 쓰면 돼요. 시간이 애매한데? 하나 더 하죠? 자, 봐봐요. 이거는 따로 필기를 하세요. X축입니다. 이게 Y축입니다. 반원을 그릴 거예요. 반원을. 반지름 2짜리. 중심은 원점. 그럼 원의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이 2니까 4. 됐죠? 그런 다음에 Y가 0보다 커. 이러면 반원이 돼요. 그죠? 문제에서 반원에 내접하고 그 다음 X축에 접해 원의 중심의 자치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이거야. 하나의 직선과 원을 하나 주고 원에 내접하든 외접하든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이 직선에는 무조건 접해. 그러면 포물선이구나. 직선이 하나 나올 것이요, 원이 하나 나와. 직선에는 무조건 접해야 돼. 원에는 외접해도 되고 내접해도 괜찮다. 그럼 답은 무조건 포물선이다. 됐지? 왜 포물선이냐? 자, 아무거나 하나만 그려봐요. 요렇게 접할 수 있죠, 그럼. 요런 식으로도 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치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식을 찾아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처럼 가요. 여기 중심의 좌표를 P라고 찍고 X, Y라고 찍어요. 큰 원의 중심이 0,0이죠. 그럼 우리는 뭘 써먹어야 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차랑 같다. 노란색 원의 반지름이 얼마게? X축에 접해. Y죠. 큰 원의 반지름이 얼마죠? 2. 그럼 이 길이 전체가 얼마? 2죠. 그럼 요 길은 얼마게? 이거 얼마게요? 길이. X가 아니라? 그렇죠. 마이너스 X죠. 왜? 내가 지금 Y축의 왼쪽에 찍었으니까 X 자체가 음수잖아요. 맞아요? 아, 그럼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 2 마이너스 Y의 뭐?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입니다. 이게 정리하면 된다. 쌤, 왜 갑자기 피타고라스를 씁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그래도 관계없어요. 두 점 사이 거리가 2 마이너스 Y랑 같다. 그게 어차피 피타고라스니까. 정리하면 Y제곱 죽어요. 그럼 X제곱은 4 빼기 4Y. 마이너스 4로 묶어버리면 Y 빼기 1이죠. 아, 그러면 중심은 얼마? 미안, 중심이래, 병신아. 꼭지점 얼마? 0,1. 그 다음 P는 얼마? 마이너스 1. 따라서 초점은 X축으로 가야 돼? Y축으로 가야 돼? Y축으로. 그럼 얘에서 빼기 1만큼 하니까 0,0이 초점이죠. 오, 요 놈이 초점이네요? 원의 중심이 초점이야. 헉, 얘도 원의 중심이 초점이었네. 헉, 얘도 원의 중심이 초점이네요. 원의 중심들이 초점이구나. 됐나요? 그 다음에 그럼 준선은 얼마죠? Y는 2죠. 오호, 이런 느낌이네. 봐봐라. 반원이 Y축이랑 만나는 점, 이걸 그으면 이게 Y는 2죠. 그러면 요게 얼마라고요? 2 빼기 Y라고요.
얘가 y잖아. 이거 전체가 2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y죠. 따라서 초점까지 거리, 중선까지 거리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물선이 생겨.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자치가 활용이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맨 처음에 그냥 내가 하는 순서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맨 처음에 2차 곡선을 가르쳐 줄 때 이런 느낌이야. 니네가 선행을 어느 정도 해갖고 왔다고 전제를 깔고 맨 처음에 자치부터 팡팡팡팡팡 치고 그 다음에 정의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 가게 되면 3월에 포물선을 하루에 끝낼 거예요. 그 다음 시간 와갖고 타원하고 끝내고, 그 다음 시간 와갖고 쌍곡선하고 끝내고, 마지막 시간에 접선하고 끝내고,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정리하면 그래프를 보고 식을 보고 초점 찾고 준선 찾는 거, 꼭지점 찾는 거. 반대로 준선 초점을 알고 있을 때 식을 찾는 거. 그게 자유자재로 빠르게 돼야 돼. 구구단처럼. 아, 뭐더라? 이러면 안 돼요. 고민하면 안 돼. 구구단처럼 하려면 하루에 3개씩. 아침 먹고 하나, 점심 먹고 하나, 저녁 먹고 하나. 아니면 그냥 쉬는 시간에. 그걸 한 10일만 하세요. 그럼 나중에 따로 복습 안 해도 이게 그냥 알아서 팍팍팍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구구단처럼 외우려면 내가 니네를 때려야 돼. 초등학교 때 그렇게 구구단 외우지 않니? 아, 요즘 안 그럽니까?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갑자기 아침에 조회할 때 38! 이러면 나와갖고 막 맞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은근히 효과적이에요. 사람이 뭔가 불안에 떨면 외우게 되더라고요. 나도 머리가 좀 나쁜데 내가 군대 가고 통신병이었거든요. 통신병이 뭐 하는 거냐면 사회로 치면 114 알죠? 114 전화 요즘 잘 안 하죠?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근데 나 옛날 사람이라 우리 때는 모르는 전화번호가 있으면 114에 전화 걸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어디요? 이러면 찾아주거든요. 그걸 군대에서 하는 역할을 했거든. 그래서 처음에 이등병 때 딱 가면 군 부대 전화번호가 1600개가 있어요. 4자리. 앞자리는 무조건 6. 그 다음은 다 다르고. 일주일 만에 외우래요. 정말로.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런 터치를 안 합니다. 가만히 지켜봅니다. 와, 인내심이 대단해. 딱 일주일이 지나면 갑자기 물어봅니다. 군수지원부 대답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맞아요. 첫날 내가 엄청나게 맞았거든. 만나는 고참마다 다 물어봤거든요. 계속 맞으니까 열이 받잖아요. 그 다음날도 외우고. 4일 만에 다 외웠거든. 1600개를. 바로바로 튀어나오더라고. 맞기 싫으니까. 나는 잘 안 헤어진다.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오십시오. 네,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넘겨서 그리고 오늘 숙제는 뒤에 프린트 50문제 있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30페이지, 31페이지 1번부터 10번까지만 풉시다. 11번부터 20번까지는 실력 따지기인데 일단 내가 불러주는 거를 체크해 보세요. 32페이지에 14번 수능이라고 돼 있죠. 수능 기출문제고 그 다음에 16번 모의고사, 17번 모의고사, 18번도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20번 수능이고요. 이건 우리 숙제에도 있어요. 한번 풀어보시고 19번은 수능 특강입니다. 이건 그냥 2차 곡선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복습을 좀 해오시고 그래서 포물선에 대해서 감을 좀 잡은 다음에
내가 몇 문제를 뽑아갖고 설명하고 나머지는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첫 주니까 깔끔하게 숙제는 60개죠. 깔끔하다. 그리고 숙제를 하루 만에 다 했다. 이런 학생들이 생기면 나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문제를 더 드릴게요. 없나요? 성룡쌤이 그랬는데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반은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다. 의욕에 넘친다. 막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수학 점수가 높은 애들 중에 두 부류가 있거든요. 수학을 진짜 좋아하는 애들과 그냥 전 과목을 다 골고루 열심히 하는 애들. 근데 왠지 내가 봤을 땐 얘네는 수학을 좋아하는 쪽에 가깝다. 아닌가? 보통 그런 학생들이 수학과를 많이 가거든요. 나도 그래서 수학과를 간 케이스였고, 근데 수학과를 가게 되면 맨 처음에 엄청나게 힘듭니다. 뭐가 힘드냐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니네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 다 거짓말이야! 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20년 동안 공부한 게 훅 날아가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제 새로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걸 적응 못 해갖고 막 대거 탈락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 어쨌든 타원 갑시다. 이제 타원. 타원은 더 쉽다. 왜냐면 우리가 원을 잘 알거든. 타원입니다. 타원. 딱 이거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고 식 찾고 식 갖고 그래프 그리는 거까지만 하고 오늘 딱 마무리할게요. 타원입니다. 타원. 얘는 거기 보시면 3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타원을 영어로 2로 시작하는 단어라고 쓴다 돼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뭘 타원이라 그런다고? 얘는 관점이 두 개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첫 번째만 설명하는데 문제로 나올 때 가끔 이게 나와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점의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 원을 확대 축소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확대랑 축소는 같은 말이죠. 2배 확대하면 실제로 늘어나는 거지. 2분의 1배 확대하면 뭔 말이야? 절반으로 줄인다는 얘기죠. 이걸 X축 방향으로 하느냐 Y축 방향으로 하느냐 이런 느낌입니다. 원이 있잖아. X를 가만히 냅둬. Y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타원이라 그래요. 또는 X를 병신 Y를 가만히 냅두고 X축으로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게 타원입니다. 그래서 타원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 아까 포물선도 몇 종류? 두 종류가 있었잖아. 그 둘이 무슨 관계라 그랬죠? 그렇지. Y는 X 대칭 관계. 얘도 종류가 두 종류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고등학교 교과과정상 안 나오긴 해요. 확대 축소를 개념에서 빼버렸습니다. 근데 가르쳐 줄 겁니다. 왜냐면 지수로 그 다음에 상가감수를 배우거든요. 아직 안 배워봤잖아. 거기서 이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알고 있는 게 좋아. 봐봐. X축으로 X축 방향으로 2배 확대하고 싶어. 그러면 대칭이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X 봐봐. 1,2라는 놈이 X축 방향으로 2배가 확대가 돼. 그럼 X만 뭐 하란 얘기야? 2배 하란 얘기지. 그럼 얼마가 되게? 2,2가 돼요. 1이 뭘로 바뀐다고? 2로 바뀐다고?
근데 평행 이동에서 생각해봐. 점의 이동은 부호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도형의 이동은 부호가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죠. 왜 그러지? 이건거든. x, y가 원래 x 다시 y 다시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게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요 분이 x 플러스 3인 거지. 그때 자치를 구하라 그러면 요 놈의 도형을 f의 x, y는 0으로 쓰거든. 그럼 야는 어떻게 써야 돼요? f의 x 다시 y 다시라고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x 다시 y 다시가 들어있는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내가 아는 관계식은 이 새끼밖에 없죠. 근데 여기는 xy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x 다시가 뭔데요? x 더하기 3이죠. 그럼 x는 뭔데요? x 다시 마이너스 3이죠. 그걸 여기다가 집어쳐 넣는 게 자치의 방정식이라고.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2배 하라 그러면 지금 병신이라고 느꼈죠. 저걸로 지우면 되는데 왜 굳이 손으로 지우지? 이 생각했죠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x가 2x가 되거든요. 근데 야가 x 다시예요. 됐어요? 그럼 이놈을 x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2분의 x 다시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2배를 확대하라 그러면 x 자리에 2x를 집어넣는 게 아니야. 역수를 집어넣는다. 그럼 반대로 x 자리에 2x를 집어넣으면 2분의 1배 확대, 즉 축소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해되나요? 그럼 만들어보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습니다. 4해. 소심하게. 자, 2. x축 방향으로만 몇 배 할까요? 3분의 1배 할까요? 그래봐요. 그러면 x 자리에 뭐 집어넣어요? 3x를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쳐넣어요. 그럼 그게 타원의 방정식이다. 그럼 2가 3분의 1배가 되면 얼만데? 여기 3분의 1을 찍어. 그럼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을 찍어. 그럼 y는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 타조알 같은. 그럼 식은 9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 이게 답이야. 이걸 타원이라고 부른다. x, y의 제곱의 개수가 달라요. 원은 둘이 똑같잖아요. 근데 타원은 x, y 제곱의 개수가 다르다. 그리고 둘 다 제곱입니다. 포물선은 하나만 제곱인데. 그래서 이렇게 쓰면 좀 복잡하거든. 뭐가 복잡하지? 안 복잡하죠, 사실. 근데 사람들이 복잡하다고 느낀대. 그래서 얘를 상수를 1로 통일합니다. 그럼 뭘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얘는 x제곱이고 4분의 9 곱하기잖아. 그걸 굳이 9분의 4로 써요. 똑같죠? 얘는 4분의 y제곱으로 쓰고 이렇게 만듭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만듭니까? 그러면 x제곱 밑에 있는 게 뭐지? 9분의 4죠. 루트를 씌워봐. 그게 이 두 개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그럼 y제곱 밑에 있는 게 뭐죠? 4. 루트 씌우면 그게 이거 두 개야. 그걸 빨리 찾기 위해서 x제곱 앞의 개수를 1로 맞추고 y제곱 앞의 개수도 1로 맞추고 상수항을 1로 맞추고 분모를 찾아. 이게 타원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1, 1, 1로 맞추고 분모를 찾는다. 그럼 x제곱 밑에 있는 건 x절편, y제곱 밑에 있는 건 y절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점의 자치 갑니다. 점의 자치는 이건 오늘 집에 가서 한 번만 해보세요. 일정한 길이의
요걸 하나 갖고 와요. 그러니까 집에 가고 엄마 실 좀 줘 이렇게 잘라요. 그런 다음에 책상에다가 앞정 두 개를 박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의 끝을 여기 묶고 여기 묶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걸 요따가 연필을 대고 쭉 위로 당겨. 언제까지? 이게 직선으로 바뀔 때까지. 팽팽하게 직선으로 바뀔 때까지. 그런 상태에서 한 바퀴를 뺑 돌리는 거야. 계속 직선이 되게끔. 그럼 이런 식으로 타원이 생긴다라는 느낌입니다. 이게 타원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정의 안에 점이 두 개 필요해. 그 다음에 내가 계속 돌리면 뭐가 안 변할까? 맨 처음에 있던 실의 길이는 안 변하지. 그래서 그 일정한 길이, 이게 정의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정의가 두 정점이 나옵니다. 초점이 두 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으로부터. 그럼 이 일정한 길이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여기 팽팽하게 당겼으면 요 초점 이 점까지 거리랑 요 점까지 거리를 뭐하면 합치면 전체 길이죠. 그래서 거리의 합이 이게 중요해. 이걸로 지어야 돼. 자, 나 병신 아니에요? 자, 합이 상수가 된다. 이게 타원의 정의입니다.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그래서 37페이지 제일 위를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수업 너무 많이 했나요? 그래서 아까 내부를 준 거야, 얘들아. 잠깐만. 몇 분 했죠? 아닌데, 47분 했는데. 혹시 화장실 가고 싶습니까? 아니죠. 좀만 더 하고 끝내자. 자. 그럼 어떻게 잡느냐? 정점 얘를 F 다시 이렇게 찍어요, 보통. F1, F2로 잡을 수도 있는데, F 다시로 찍습니다. 그 다음, 합을 상수로 찍어줄 거야. 그럼 이거 이제 좌표 평면에다 그림을 그릴 때는 원점을 하나 잡아요. 기본 형태가. 그리고 저 초점 이거를 첫 번째 역시 초점이 X축상에 있을 때를 잡아주면 여기를 내가 F라고 찍고 C, 0이라고 찍습니다. 그럼 여기를 F-라고 찍고 마이너스 C, 0이라고 찍어줘요. 이건 그냥 맨 처음에 사람들이 가정하는 거야. 고정된 두 점의 가운데 값을 중심으로 찍어주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X축 상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이렇게 되려면 아까 여기서 돌리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럼 요점 좌표를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니까 그냥 A라는 미지수로 찍어봐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첫 번째 점까지 거리지. 그럼 두 번째 점까지 거리는 요 길이죠. 이거 뭐게? 요건 뭐게? 불변의 진리. CC는 무조건 깨진다. 이해이죠. 그죠? CC는 100% 깨집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마음껏 CC를 하십시오. 어차피 깨질 거. 대학 가서. 자, 그래서 이 합을 2A로 정의하는 거야. 요거의 몇 배? 2배. 그럼 A를 대칭을 시키면 얼마게? 마이너스 A. 그럼 요게 마이너스 A죠. 왜 대칭해요? 초점 두 개를 Y축 대칭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 위에 한 점 P를 찍어주면 X, Y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 식을 뭐라고 쓰면 되느냐? 요 길이 pf 다시 더하기 pf가 얼마인 거? 2a인 거. 이게 타원의 정의다. 그럼 이걸 정리해서 이쁘게 식으로 만들어야 돼. 넘겨보세요. 38페이지에 지금부터 할 내용이 쭉 있습니다. 중간을 엄청나게 생략해놓고 아주 이쁘게 간단하게 적어놨죠. 간단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쁜 새끼들이. 자, 갑니다. 이 거리 어떻게 됩니까? 루트에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에다가 플러스 루트 그죠? 그게 얼마? 아까 내가 이거 어떻게 푸는지는 방법은 설명했죠. 집에 가서 반드시 한 번은 꼭 전개를 해보세요. 꼭 무조건 오늘 한 번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거야. 빠르게 갈게. 넘겨 제곱해 x제곱 플러스 2cx 보기만 해. 책에 다 적혀 있어요. 제곱. 그래. 불러주면 더 좋아요. 요거부터 쓰자. 플러스 x 마이 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제곱 더하기 y제곱 에 마이너스 2배 병신글의 4에 a 곱하기 루트의 1일이 그러면은 x제곱 죽어요. y제곱도 죽어요. c 또 한 번 나와요. c는 무조건 죽어요. 자, 넘어가요. 웃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일부러 오버하는 거야. 성경쌤한테 물어보면 아는데 평소에는 말 한마디 없어요. 나 정말 조용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질문 받을 때 보면 갑자기 저 사람 뭐지? 왜 얌전한 척이지? 이럴 수 있어. 수업 때만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이걸 내가 아무런 이런 거 없이 그냥 넘겨 제곱 x제곱 플러스 뭐 이래봐. 5분 만에 잘걸? 그래서 이러는 거야. 자, 그럼 뭐가 남아요? 그죠? 4cx 마이너스 4a 제곱은 마이너스 4a의 루트입니다. 4 죽어. 한 번 더 제곱 c제곱의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제곱의 cx 플러스 a의 4제곱은 루트 아니고요. 가를 제곱하니까 저거 쓰면 되죠. 자가 뭐냐면 요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a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x제곱 맞죠? 플러스 2a의 c의 x 병신 이거 제곱해야 되지. 그러니까 ng 루트 아니 얘입니다. 됐죠? 마이너스 a의 뭐를 제곱하고 얘를 곱해야 돼요. 그럼 a 제곱하고 이걸 곱할 거예요. a 제곱의 x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의 cx 플러스 a 제곱 c 제곱 플러스 a 제곱 y 제곱 됐죠? 또 죽는 게 보여. 이거 죽어요. 얘도 죽어요. 이거 남고 요거 남고 요거 남아. 잠깐만. 잠깐만. x가 어디 갔죠? 내가 a하고 c하고 쓰다 보면 비슷하게 쓰거든요. 요분은 c죠. 요분이 a제곱이죠. 쏘리. 괜히 급하게 하려다가. 그러니까 안 죽어요. 되나요? 천천히 하자. 심호흡하고. 자, 이거 넘겨봅니다. 그럼 x제곱으로 묶으면 그죠. 그러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그 다음에 요 놈을 넘겨봅니다. 그치? 왠지 또 망필입니다. a제곱에 이거죠. 4 4 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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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죽어.
맞죠? 이 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 y제곱 합의 계수가 음수죠. 그리고 생각해봐요. c가 커요? a가 커요? 그럼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 이게 아까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응. 이렇게 되고 얘는 뭐가 되죠? 어디가요? 아, 요 놈 남았죠?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a 4제곱이네요. 그러니까 두 개 자리 바꾸니까 a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네요. 아,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어, 미안합니다. 지금 내가 한 과정이 거기 38페이지 봐봐요. 창피합니다. pf 더하기 pf 다시는 2a 보이죠? 색칠된 거. 거기서 하나, 둘, 3, 4, 5, 6, 여섯 번째 줄, 7, 8, 여덟 번째 줄 보면 이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어떤 짓을 하느냐? 요놈하고 똑같고 얘랑 얘가 똑같은데 이게 항이 두 개잖아. 그래서 이걸 그냥 마음대로 b제곱이라고 치환해요. 이것 때문에 이 전개한 겁니다. 얘도 b제곱이라고 치환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 다음에 아까 상수항을 뭘로 만들겠다고? 1로 만들겠다고. 두 개를 곱한 걸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x제곱 밑에는 뭐가 남죠? 이게 없어지잖아. 얘가 남아요. 그 다음에 y제곱 밑에는 b제곱이 남아요. a제곱 빼기 c제곱, 그게 1이다. 이게 타원의 기본 형태입니다. 이거만 외우면 돼요. 얘는 오늘 집에 가서 한 번만 천천히 써보시고 결론은 이걸 외우면 된다. 어떻게 기억하면 될까?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죠. 일단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요 밑에 x 밑에 있는 게 x절편이에요. 제곱이 a가 되는 거. a하고 마이너스 a하고 0, 0. x절편이니까. 그 다음 y제곱 밑에 있는 게 y절편입니다. 그럼 0,b랑 0, 마이너스 b를 써요. 질문. a가 커? b가 커? 당연히 a가 크죠. 왜냐면 a제곱에서 c제곱을 뺀 게 b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b제곱이 더 작아요. 아, a가 b보다 더 크다. 그러면 좌표 평면에다가 여기 a를 찍고 여기 b를 찍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a를 찍고 여기 마이너스 b를 쓰고 이렇게 가로로 긴 타원이 나옵니다. 되나요? a가 b보다 뭐 할 때? 클 때 요 모양이다. 그럼 끝나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정의 안에는 c랑 a밖에 없어. 근데 갑자기 b가 등장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표시해줘야 돼? 초점을 표시해줘야 돼. 뭘로 보여? 제곱의 차가 b제곱이란 얘기는 마이너스 c제곱을 넘기면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야. 여기가 얼마죠? b. 그럼 초점을 f를 c,0이라고 이렇게 찍어. 그럼 얘가 얼마죠? c죠. 그래서 이게 별이야. 요 길이가 a가 돼요. 타원 안에서 직각삼각형이 나온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여기 그럼 F'가 있을 거야.
F'랑 F까지 거리의 합이 얼마라 그랬어? 2A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게 Y축 대칭으로 보여?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얘랑 얘랑 합쳐서 2A인데 Y축 대칭이니까 두 개가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나눠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자, 그럼 용어 정리. 얘를 타원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원의 중심처럼. 그 다음 얘네 두 개는 당연히 뭘까? 초점이겠죠. A, B, C, D. X절편, Y절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이걸 꼭지점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 길죠. AC를 장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짧은 거 BD를 단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정리하면 타원의 정의는 아까 보이죠? 거리의 합이 뭐? 숫자다. 근데 그게 얼마라 그랬어 아까? 2A라 그랬지. 장축의 길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다.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다. 그게 타원의 정의입니다. 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제곱분의 x제곱, 제곱분의 y제곱의 플러스고 상수항은 무조건 1이다. 그 다음 x제곱 밑에 있는 놈이 크면 가로로 길게 나온다. 프린트 보시면 5페이지에 프린트 5페이지 타원의 정의 나왔고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보이죠? 합이 일정 밑줄 치고 뭐라고 쓰라고요? 장축의 길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두 가지 모양에서 내가 왼쪽 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장축의 길이 2A, 단축의 길이 2B, 초점은 C, 0, 마이너스 C, 0. 되죠? 그럼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렸죠? 그럼 거기서 식을 보고 초점과 장축의 길이만 찾으면 돼요. 그게 타원의 정의니까. 됐어? x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x절편은 얼마게? 플러스 마이너스 3, y절편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리겠죠? 그럼 초점은 C라고 하면 보이죠? A제곱 빼기 C제곱이 B제곱이다. 그럼 B랑 C에 뭘 바꿀 수 있어?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초점 C의 제곱을 한글로 기억합니다. 분모의 차로 기억하는 거야. 반대로 뺍니다. 9에서 4를 빼야 돼요. 9에서 4를 빼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지? 5입니다. 그럼 C는 얼마죠?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를 찍어주면 된다. 그럼 장축의 길이는 얼마? 긴 거니까 x 밑에 있는 거의 몇 배? 2배. 이렇게 찾으면 된다.
x절편, y절편을 구하고 그 다음에 초점은 어떻게 구한다고? 분모의 차, 이게 별이다. 이 다음 단어 쌍곡선은 반대로 분모의 합을 구하거든.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요. 중간에 아까 끊을 걸, 그죠? 타원 하기 전에 끊고 잠깐 쉬었다 할 걸, 그죠?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게 합시다. 지금은 계속 하겠다는 뜻이에요. 좀만 더 해요, 좀. 그럼 이제 Y축 위에 초점이 있을 때. 그럼 얘는 F를 뭐라고 찍을까? 0,C라고 찍어. 그 다음 여기를 0,-C라고 찍어요. 됐죠? 그럼 타원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포물선은 두 개가 무슨 대칭? 그럼 얘는 뭘까? 똑같이 y는 x 대칭이야. 근데 그러면 어딨어? 여기 y제곱을 쓰고 여기 x제곱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x제곱 밑에가 b죠. y제곱 밑에가 a죠. 바뀐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굳이 그냥 그대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식은 쟤랑 같죠. x, y를 바꾼 다음에 밑에 거도 그냥 바꿔버린 거야. x절편을 무조건 a라고 하고 y절편을 무조건 b라고 하자 약속을 해버리면 식이 같다고. 식이 똑같다. 근데 이때는 그럼 누가 더 커요? b가 더 커요. 아, 그래서 타원은 식이 같아요. 아까 포물선은 하나는 y제곱은 4px, 하나는 x제곱은 4py. 식이 아예 달랐잖아, 모양이 다르면. 근데 타원은 모양이 달라도 식은 하나로 통일된다. 그럼 식을 보고 x 밑에 게 더 크면 가로로, y 밑에 게 더 크면 세로로 길다. 그걸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분모들의 대소관계부터 비교를 해야 돼요. x쪽이 크면 가로로, y쪽이 크면 세로로. 됩니까? 그럼 여기서는 장축의 길이는 뭘까? 2 곱하기 b가 되는 거야. 요게 장축이다. 요게. 긴 게 무조건 장축입니다. 그럼 초점 C의 제곱을 구할 때는 쟤랑 같아. 역시 분모의 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차라고 쓴 거야. 차는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별거 없다, 그지? 정리하면 식이 같아. 그래서 식을 보고 타원을 그릴 때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 분모의 대소관계. 첫 번째 볼 거 분모의 대소관계. A가 크면 장축은 A. B가 더 크면 장축은 2B. 그럼 초점은 얘는 C제곱은 뭐? A제곱 빼기 B제곱. 요거는 C제곱은 B제곱에서 A제곱을 빼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야 쉽죠? 뭐 찾으라고요? X절편, Y절편만 찾아서 연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굳이 초점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초점을 표시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45페이지. 개념 콕콕이랍니다.
1번, 2번, 3번 하고 집에 가자.